안녕하세요. 찐중토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2023년 올해는 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하는 한 해일 뿐만 아니라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 협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가 가장 큰 나라이고 양국은 지정학과 종교 등 여러 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숙적이었고 2016년부터 계속 단교 상태였는데 중국 정부의 주선하에 지난 3월 10일 북경에서 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이란 양국에게 있어서 과거의 기나긴 대립에서 향후 화합의 길로 가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고 더 나아가 향후 중동 지역의 평화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영상은 사우디,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에 대한 분석이지만 동시에 중국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의 외교 행보와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대해 전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사우디, 이란 양국의 대표가 북경으로 갔을 때 미국은 적시적인 파악을 못했고 미국, 유럽 등 서방 언론들은 아예 파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북경 3자 협의 발표 후 사우디 측에서 형식상 사전에 미국에 알린 적 있다고 했고 미국 쪽도 형식상 알고 있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 이란, 중국 3국이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동에서 점점 발 빼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제재에 미친 듯이 집중돼 있다 보니 사우디와 이란의 동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보 수집, 정보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기간 앙숙이었던 사우디와 이란이 획기적으로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해서 처음엔 세계적으로 거의 다 서프라이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서프라이즈 했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항상 신속한 보도, 앞선 보도로 자부해온 서방 언론이 왜 사전에 아무도 그 조짐을 캐치하지 못했고 아무도 보도를 못했냐. 둘째는 왜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 복원을 미국은 못했고 다른 나라도 못했고 중국이 해냈냐. 3월 10일 사우디, 이란, 중국 3자 공식 발표 후 BBC는 이 소식을 의도적으로 순서상 썩 뒤로 빼서 대충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동 지역에서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라서 그 후에 서방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언론사의 정치 색채에 따라 보도 내용과 톤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 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 10일 3국 연합 성명 발표까지 1여년 동안 중국 입장에서 사우디, 이란과 각각 취한 외교 행보를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해 본 건데요.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 국빈 방문을 했고 2023년 2월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바로 한 달 후 2023년 3월 10일 중국, 사우디, 이란 3국은 사우디와 이란 외교관계 복원에 관련한 3자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 순서만 단순히 봐도 작년 한 해는 사우디와 이란 사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사우디, 중국과 이란 간에 계속해서 꾸준히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12월 시 주석의 사우디 국빈 방문이 중요한데요. 작년 12월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44분 분량의 영상을 보시면 중국과 사우디가 향후 어떤 경제 협력을 할 것이고 시 주석이 사우디와 걸프국들, 아랍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월 10일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을 번역하겠습니다. 제목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3자 연합 성명 총 4단락. 첫 단락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설린 우호 관계의 발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제의에 호응하고 중국의 사우디 이란 양국 회담 주관 및 지원 관련 3국 지도자의 공통인식에 근거해 사우디 이란 양국은 형제 관계 프레임 하에 대화와 외교 방식을 통해 양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헌장, 이슬람 협력기구 헌장의 취지와 원칙 및 국제교정과 관리를 엄수해 사우디 국무장관 겸 내각 겸 국가안전보좌관인 무사드 빈 모하메드 알 아이반과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인 알리 샴커니는 각각 사우디 대표단과 이란 대표단을 인솔해 2023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다음 단락. 사우디 이란 양국은 이라크 공화국과 오만 술탄국이 2021년과 2022년에 몇 차례 대화를 주관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 양국은 중국 지도자와 정부가 이번 회담을 주관 추진하고 성공을 거두게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 3국은 사우디와 이란은 이하 협의에 달성했다고 선포했고 이하 내용이 포함된다. 사우디 이란 양국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최대 2개월 내에 양국 대사관과 대표기구를 다시 여는 데 동의하고 각국 주권 존중과 타국 내정 불간섭을 강조했고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해 위 작업을 개시하고 대사를 서로 파견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 양국은 2021년 4월 17일 이슬람력 1422년 1월 22일에 체결한 안전협력협의와 1998년 5월 27일 이슬람력 1419년 2월 2일에 체결한 경제, 무역, 투자, 기술, 과학, 문화, 체육 및 청년 분야 총협의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동의했다. 3국은 모두 모든 노력을 다해 국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음 단락. 본 성명은 2023년 3월 10일 북경에서 발표했다. 마지막 단락. 본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인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반공실 주임인 왕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대표인 국무장관 겸 내각 겸 국가안전보좌관 무사드 빈 모하메드 알 아이반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표인 최고 국가안전위원회 비서 알리 샴커니가 공동으로 체결했다. 네, 연합성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우디와 이란 양국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이라크와 오만에서 몇 차례 회담을 가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양국 대표가 3월 6일에 동시에 북경으로 왔는데 전 세계 어떤 언론이든 아예 몰라서 아무런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양국 대표단 방중의 비밀 유지가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10일이라면 중국에서 양회 즉 전인대와 정협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죠. 참고로 좌측 왕이는 2013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외교부 장관이었고 12월 30일 외교부 장관이 진강으로 교체됐고 왕이는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반공실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즉 중국의 외교전략 최고 책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그 밑에 왕이 중앙외사공작위원회 반공실 주임이 있고 그 밑에 진강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왕이는 1953년생, 1982년부터 외교부에서 근무했고 진강은 1965년생, 1992년부터 외교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네, 왕이는 이번 사우디 이란의 북경 대화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이란의 북경 대화는 평화의 승리다. 이번 북경 대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어서 양국의 외교 관계 회복을 선포했다. 이는 대화의 승리, 평화의 승리이며 현재 불안정한 세계를 위해 중요한 좋은 소식을 제공했고 명확한 신호를 전달해줬다. 첫째, 이 세계에는 단지 우크라이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많아서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당사자의 적시적이고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가 아무리 많고 도전이 아무리 첨예하다 하더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평등 대화를 진행하기만 한다면 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셋째, 중동은 중동 인민의 중동이고 중동 지역의 운명은 응당히 중동 각국 인민의 손에 장악돼야 한다. 중동 각국은 독립자주의 정신을 더욱 발扬해서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 안정, 번영한 중동을 함께 건설할 것을 믿는다. 끝으로 왕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경 대화는 중국, 사우디, 이란 3국 지도자의 공통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처음부터 명확히 지원했다. 이번 대화는 글로벌 안전 제2를 유력하게 실행한 한 차례 성공 실천이기도 하다. 선의적이고 믿음직한 주선자로서 중국은 주선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각국의 염원에 근거해 현재 세계의 핫 이슈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대국으로서의 담당을 보여주겠다. 방금 이번 대화는 글로벌 안전 제2를 유력하게 실행한 한 차례 성공 실천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글로벌 안전 제2라는 것은 2022년 4월 시 주석이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안전 제2를 말하고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강조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념. 둘째, 각국 주권과 영토 완전 존중. 셋째,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엄수. 넷째, 각국의 합리적인 안전 이익 중시. 다섯째, 대화 협상과 평화 방식으로 국가 간 모순과 분쟁 해결. 여섯째, 전통 분야와 비전통 분야의 안전을 통합 수호.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시면 사실상 미국이 계속 고수해온 냉전 사고 방식과 행위를 비판하고 평화 발전으로 가자는 주의입니다. 네, 앞서 왕이가 발언에서 사용한 문구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중동 지역의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취지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미국이 지역별로 분열, 대항, 충돌, 전쟁을 야기하는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동은 중동 인민이 중동이고 중동 지역의 운명은 중동 각국 인민의 손에 장악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비록 이번 양국 화해에서 중국이 중요한 주선자, 조력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중동 각국 스스로가 평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중국은 조력자 역할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선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우디, 이란 양국이 스스로 기나긴 대립을 멈추고 화합으로 가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복원 협의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10일 3자 연합성명 발표 후 아랍 국가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3월 11일 시리아 외교부는 사우디 이란의 외교관계 협의 달성을 환영하고 중국이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사우디 이란의 외교관계 회복은 중요한 한 발자국이다. 아랍 지역의 안전 안정 추진과 양국 국민 및 지역 시민들의 각종 협력 추진에 유리하다. 요르단 외교부는 양국의 외교관계 회복을 환영하고 이번 돌파가 중동 지역의 안전과 안전 강화에 조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양국의 외교관계 회복은 중동 지역이 안정과 번영으로 중요한 한 발을 내디딘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회복이 이라크와 중동 전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외교 대화는 분쟁을 해결하고 모순을 해소하는 최선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랍 국가연맹 사무총장은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회복 협의는 7년 동안의 긴장 국면을 끝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적극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지역 안정의 실현에 일정 수준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이라크, 오만 등 나라가 이번 협의를 위해 해온 노력에 감사한다. 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이란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회복 협의 후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의지를 거슬러서 이란과 경제, 무역, 투자 등 교류를 할 만한 용기나 의지가 있는지도 향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3월 21일 이란의 경제 사무 및 재정 장관이 사우디와 외교관계 회복 협의 체결 후 이란은 중동 지역 모든 아랍 국가와 경제 교류를 회복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2개월 내에 서로 대사관을 다시 열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령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 교류를 할 때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직접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딱히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5일 중국 현지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는 중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첫 위안화 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대출 자금은 향후 중국 사우디 간 무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돈이 넘쳐나는 나라인데 굳이 중국 유안화 대출을 받았다는 점은 금액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어떤 태도와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또한 아랍 국가에서 사우디가 가장 선두에 서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점차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아랍 국가에서 사우디의 지위 강화에도 유리합니다. 사우디 이란 북경 협의 후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북경 협의 후 이란은 예멘 후티 무장 단체에 더 이상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예멘은 2014년부터 8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는데요. 후티는 1994년 예멘에 설립된 이슬람 자이드 시아파 무장 단체이고 후티는 1994년 내전 당시 수니파가 남예멘의 분리운동을 지원하자 예멘에서 수니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무장 활동을 시작했고 2014년 예멘 수도를 점령했고 그래서 예멘 정부는 사우디로 망명했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인 아랍연맹은 미국의 무기와 정보 등 군사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으로 공습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예멘 전 지역에서 정부군과 내전이 진행됐습니다. 8년간 15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1.45만 명이 평민이 포함돼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회복 협의 달성 후 이란은 예멘 후티 무장단체에 더 이상 무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내용도 이번 북경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이렇게 발표한 후 미국과 사우디도 정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모든 중동 국가들이 예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3월 20일 예멘 정부는 후티 무장단체와 포로를 교환하기로 협의했는데요. 예멘 정부와 사우디 연합군 쪽에서 706명의 후티 무장단체 인원을 석방하고 후티 무장단체는 181명의 연합군인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3월 19일 사우디 국왕은 이란 대통령에게 형제와 같은 국가가 협의를 달성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사우디 방문을 요청한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3월 16일 이란 최고국가안전위원회 비서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이란 최고국가안전회 비서를 만나서 이란과 오해를 해소하고 양국 간 각 분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넷째, 3월 19일 시리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시리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형제들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다. 지금은 형제들 속으로 아랍 세계 속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네, 사우디 이란이 외교관계 복원 협의에 달성했다고 해서 중동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는 예멘 전쟁 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위기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 등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 이번 사우디 이란의 외교 복원 협의 달성은 적어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상황이 더 나쁜 방향이 아닌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 이란 협의를 보면서 중동 각국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닌 분열이 아닌 평화, 화합, 단결이라는 큰 환경에서 서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종합국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요. 지금 현실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중동 각국은 결국 다 평화를 갈망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핵심은 그 당사국들이 평화 발전에 대한 명확하고 절실한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든 초장기적으로 보든 중국에 있어서 중동 지역의 평화 발전은 중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큰 호재입니다. 과거에도 사우디와 이란은 외교관계 복원 의지가 있었고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등 나라가 중개자로 나선 적도 있었지만 효과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이란 양국이 북경을 선택해 외교 복원 협의에 달성했다는 것은 중국은 우선 양국과 원칙적 모순이 없는 나라이고 오히려 경제 협력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고 양국은 중국과 이미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뉴욕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를 보면 뉴욕 타임즈는 중국의 중계는 중동의 외교를 뒤집었고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사우디 이란 협의에서 중국의 역할은 시진핑의 글로벌 목표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이란 협의 후 제가 좀 연상이 되는 부분은 상해협력기구 SCO의 회원 확충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죠. 참고로 상해협력기구는 2001년 6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상해에 설립한 국제조직이고 회원국이 있고 그 외에 관찰국 그리고 대화국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회원국은 8개,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 외에 4개 관찰국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그리고 6개 대화국이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 그 후 2022년 9월에 벨라루스를 회원국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그 외에 이집트, 사우디, 카타르, 발레인,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얀마를 대화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란은 지금 아직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관찰국인데요. 2023년 2월 7일 이란 대통령은 상해협력기구 가입 절차 시행 관련 법률에 사인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 이란 대통령이 올해 2월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방중 일주일 전인 2월 7일에 상해협력기구 가입 절차 시행 법률에 사인했습니다. 즉 향후 이란의 상해협력기구 회원 가입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2022년 9월에 새로 대화국으로 들어온 거라서 향후 관찰국을 거친 후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 관련 소식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3월 10일 사우디랑 이란이 외교관계 회복 협의를 했으니까 향후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하고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혹시 뭔가 모순이나 복잡한 논의건이 생기면 이 상해협력기구라는 국제조직에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초장기적으로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외환 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찐용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중국에 대해 좀 더 아시겠지만 중국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장기 방향 또는 초장기 방향을 정한 후 꾸준히 간다는 것. 당장 어떤 큰 변화나 진전이 없더라도 또는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묵묵히 꾸준히 간다는 점입니다. 이미 10년간 진행해온 1대1로 사업이든 향후 상해협력기구의 확충이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우디 이란 협의 달성에 대해 분석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individual security, 하나는 collective security. individual는 불가분적이란 뜻이고 collective는 집단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ndividual security는 불가분적인 안전 개념, collective security는 집단적 안전 개념. 중국은 예를 들어 사우디 안전도 중요하고 이란 안전도 중요한데 누구의 안전이 누구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영원히 협의가 안 된다.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런 불가분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사우디와 이란의 안전이 똑같이 중요하고 불가분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서 individual security라는 표현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용했고 반면 미국은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 수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이란의 대립을 부추겨서 중동 지역 내 특정 집단의 대립 대항 방식, 즉 collective security 방식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로 통제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중동뿐이 아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적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적을 공격하기 위해 이른바 동맹국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이용합니다.
중국은 미국식의 군사동맹, 한쪽을 부추겨서 다른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은 타국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입니다. 저는 3월 10일 처음 이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복원 협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이 협상 테이블을 삼각형으로 구성한 이런 배치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2023년 3월 20일은 미국이 이라크 침략한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 워선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그 후 시리아 침략으로 인한 사망자는 55만 명에서 58만 명에 달했고,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전쟁으로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800만 명에 달했고, 그 외에 7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986년 당시 바이든이 국회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 영상을 보겠습니다. 30여 초입니다. If we look at the Middle East, I think it's about time we stop, those of us who support, as most of us do, Israel in this body, for apologizing for our support for Israel. There's no apology to be made. None. It is the best $3 billion investment we make. Were there not an Israe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have to invent an Israel to protect her interest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to go out and invent an Israel. 네, 지금까지 지난 3월 10일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 협의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개하려면 내용이 더 길어지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어서 올해 3, 4월 중국의 외교 일정을 보면 3월 20일부터 3월 22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 3월 21일 양국은 2개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파트너 관계 강화 연합 성명, 또 하나는 2030년까지 중러 경제 합작 중점 방향 발전 기획 연합 성명입니다. 시 주석 귀국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단 지난 3월 16일 진강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이미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월 26일부터 3월 31일 브라질 대통령이 방중할 예정인데요. 작년 11월 독일 총리 방중 때는 100여 개 독일 신청 기업 중 12개 기업 CEO를 선택해서 대동했는데, 이번 브라질 대통령 방중 시에는 총 240명이라는 방대한 상업 대표단을 대동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월이 지나서 4월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프랑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의지를 계속 피력한 거지 중국 측의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1인 유튜버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겠지만 향후 중국의 외교 행보와 외교 전략에 대한 저희 시각과 생각을 가끔이라도 공유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